시청자 여러분 기억하시죠? 어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는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에 반대하는 택시업계의 집회가 있었습니다. 주최 측 추산으로 10만 명의 택시업계 관련자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대부분이 기사분들이었는데요. 어제 이 집회에 정치인들도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당 의원은 야유를 받았고 야당 의원은 박수와 환호를 받았다고 합니다. 촛불 집회 이후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여당과 야당 의원이 이런 대접을 받은 것은 사실상 처음이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택시 산업의 생존권을 걱정하고 고민이 많으신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택시 산업이 생존권 침해가 되지 않도록 정부 여당은 힘을 모아 여러분들의 대책을 세울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온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택시의 생존권을 말살하는 문재인 정권의 이 정책 그대로 둬서는 안 된다고 해서 저희 당은 그 뜻에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택시 노동자 여러분들이 더 어려워지지 않으시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힘내십시오, 여러분. 고맙습니다. 예, 야유를 받은 의원은 전현희 민주당 의원이고요. 박수와 환호를 받은 의원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습니다. 왜 이런 반응이 나왔을까요? 정태근 전 국회의원, 김성환 시사평론가, SBS의 박문신 논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두 분 영상 나가면서 한마디씩 하셨는데 짧게 저 영상 보신 소감을 좀 말씀해 주시죠. 참 걱정이 많이 되는데요. 지금 민주당은 너무 무능하고요.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너무 무책임한 것이 아닌가 이런 걱정을 했습니다. 여당은 무능하고 야당은 무책임한 것 아니냐. 김성환 평론가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도 좀 비슷한 반응일 것 같습니다. 정부 여당한테 이런 원망이 쏟아지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것 같고요. 카풀 시범 서비스가 시작될 때까지 좀 더 적극적인 중재 노력을 했었어야 하는데 뒤늦게 이제 그런 거 하겠다고 나서니 택시 업계 쪽 입장에서 볼 때는 원망이 당연히 쏟아질 수밖에 없고요. 특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도 공유 경제에 대해서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종의 택시기사를 자꾸 표로 계산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접근해서 지지만 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거든요. 알겠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조금 뒤에 여쭙기로 하겠습니다. 본질적인 문제 이런 부분은 조금 뒤에 여쭙기로 하고요. 박문신 논설위원 나오셨는데 두 분 혹시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박문신 논설위원이 이 중견 언론인들의 단체죠. 관훈클럽의 새로운 총무로 어제 선출이 되셨습니다. 방송 기자가 관훈클럽 총무가 되는 사례가 별로 없었는데 박문신 위원이 그 중요한 역할을 맡으셨는데 일단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취임식은 다음 달 11일에. 네, 다음 달 11일에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문신 의원, 전현희 민주당 의원이 야유를 받았는데 전현희 의원이 저 자리에 간 이유가 뭡니까? 일단 저 택시 문제하고 카풀 문제, 이 문제가 핵심 문제 아니겠습니까? 저 문제를 당에서 맡고 있는 태스크포스 위원장입니다. 그러니까 공식 자격으로 간 거죠. 전현희 의원의 이제 비난 또는 그 물병 던지기 이런 것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최근에 있었던 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또는 그동안의 정부 여당을 지지해왔던 계층들이 이탈하고 있는 상황, 그 상황을 현장에서 보여주는 그런 화면이다 하는 그런 느낌을 드는데 그 집회 사회자가 분위기가 조금 험악해지니까 이 전현희 의원이 무슨 죄냐, 분노는 정부 여당에 표현을 하자 이럴 정도로 자제를 호소할 정도로 좀 분위기가 좀 심각했던 것 같습니다. 전현희 의원이 제가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 SNS를 봤더니 글을 연속해서 많이 올렸더라고요. 어제도 집회 끝난 다음에도 올렸고 오늘도 올렸는데 그래도 저 집회 자리에서 저런 야유가 쏟아지는 가운데도 침착하게 본인이 할 말을 다 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택시업계와의 대화에 책임자로 나섰던 거죠, 전현희 의원이. 예,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대응은 좀 늦었죠. 우선 정부 여당, 이게 주관하는 데가 국토교통부인데 국토교통부의 대응이 좀 늦었고 그리고 당에서도 이제 저 문제를 이제 논의하자 해가지고 1차 집회가 지난달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나서기 시작했는데 그것도 사실 타이밍상으로 보면 좀 늦은 측면이 있는데 전현희 의원 개인적으로 보면 나름대로 고생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최 쪽에서 사회자가 나서서 전현희 의원이 무슨 죄냐, 정부 여당에 대해 분노를 표출하는 게 맞는 방법 아니냐 이렇게 얘기한 것도 아마 전현희 의원은 나름대로 그 태스크포스 위원장으로서
고민을 하고 또 고심하고 논의하는 데 대한 저거는 또 인정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집회 참석자들은 대체로 4개가 모여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한국노총이 주도하는 택시노조연맹, 그리고 민주노총이 주도하는 민주택시노조연맹, 그리고 개인 이제 택시들이 있죠. 개인 택시 운송사업조합연합회, 그리고 법인 택시, 전국 택시 운송사업조합, 이렇게 4개 단체가 합동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택시 업계에서도 개인 택시, 법인 택시, 또 노조에서도 민노총과 한국노총, 요 여러 개 단체가 함께하는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집회 성격도 그 단체가 함께 모여 있는 일종의 종합적인 택시업계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주최 측 추산 10만 명, 경찰 추산 5만 명에서 6만 명, 정말 많은 인원이 어제 국회 앞에 모였습니다. 이 정도 인원이 모여서 정부 여당을 비판하는 그런 목소리를 냈다.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한데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한 접근, 또 이 문제의 본질은 어디에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정태근 의원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택시 노동자 여러분들이 힘드시죠. 하루에 12시간 넘게 일하시면서 한 달에 한 210만 원, 20만 원.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 산업 구조가 지금 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러면 택시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정치권과 관료들이 사실은 대안을 장기적으로 갖고 있었어야 됩니다. 그게 정치권에 있는 분들의 몫이고 역할이죠. 관료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작년 8월 달에 대통령께서 소위 이제 붉은 깃발법 영국 사례를 얘기를 하면서 인터넷 금융에 대한 그 규제 완화 문제를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앞으로 이렇게 공유경제로 전환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타협을 이룰 것인가 하는 건 공론화를 했었어야 되거든요. 사실은 정작 그 이 정부에서 작년에 했던 것 탈원전과 관련해서 신고리 4, 5기 건설을 계속할 것인가 말 것인가 공론화 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었잖아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공론화 조사를 하고 사회적 타협을 만들어내고, 어차피 이게 이해 당사자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치권이 책임 있게 이것을 법률적으로 풀 것은 풀고, 그렇지만 거기서 어려운 사람들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과정들을 했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누적되고 드디어 이제 대기업이 이제 카풀에 뛰어드니까 이 문제가 발생을 한 거거든요. 예. 그런 차원에서 제가 아까 정부가 무능하다고 말씀드린 거고 민주당 여당이 무능하다고 말씀드린 건데, 저는 지금 당장 해결 방법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카풀 시간을 그 지금 법안 제출되는 게 아침에 이제 7시부터 9시, 저녁 때 6시부터 8시까지 하는 걸로 일단 잠정 합의를 만약에 출퇴근 시간이라는 게 과연 어떤지 이게 그거를 애매하다는 얘기도 나왔었죠. 규정을 하는 걸로 일단 봉합을 하면서, 거기서 봉합하면 안 되고요. 예를 들면 내년 4월이면 4월까지 시한을 정해가지고 앞으로 이러한 택시 문제를 포함해서 공유경제로 전환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정부뿐만 아니라 여야가 책임지고 합의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필요한 부분들은 국민을 설득하고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을 준비해야 되는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김성환 평론가 아까 본질 얘기하시다가 제가 좀 네. 중간에 다음에 말씀해달라는 말을 좀 잘랐습니다. 죄송한데 지금 본질이 뭐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적 흐름과 추세는 거부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그런 기술적 변화를 우리가 무조건 막는다고 막아질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그러면 그 전환기에 놓여 있을 때 기존 산업하고의 충돌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이게 정부의 몫이고 정치권의 목 아니겠습니까? 그걸 너무 방기했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고요. 특히 이제 지금 자동차 산업이라고 하는 걸 흔히들 예전에는 뭐 완성차 업체 뭐 이렇게 표현하지만 이제는 모빌리티라고 하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차뿐만 아니라 뭐 자전거, 오토바이까지 전부 다 공유경제 개념으로 넘어가고, 차도 이제는 사는 개념이 아니라 빌려서 잠시 타는 개념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흐름이 가고 있고, 이미 세계적인 완성차 업체 토요타 같은 경우에도 우리는 판매의 개념이 아니라 공유의 개념으로 전환하겠다, 이렇게까지 선언하고 있는 마당에 우리도 거기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흐름을 그동안에 애써 외면해왔고, 택시업계는 택시업계대로 스스로 구조개혁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게 이번에 한꺼번에 터져나온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이렇게 긴 안목에서 정책들을 어떻게 만들어갈지를 한번 좀 구상을 다시 하는 계기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카풀 문제와 관련해서는 오늘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2부에서 자세히 여러분께 관련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카풀 도입 그리고 여기에 반발하는 택시업계의 주장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2부에서 더 자세하게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